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개념정리예요. 일본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주제를 좀 잡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상 나중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일본사 전체 한번 훑어볼 텐데 제가 개념정리라고는 해놓고서는 1편, 2편을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깊게 설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좀 양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쇼토쿠 태자 이야기도 했었고 다이카 게신 이야기도 했었고 일본이 이제 율령 체제로 들어가는 스토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이카 게신 과정에서 소가시라는 귀족 가문을 물리치는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나카토미노 카마타리라는 인물이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인해서 이 나카토미노 카마타리라는 인물이 후지와라라는 성씨를 덴노로부터 하사받게 됩니다. 자, 이 후지와라 가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토미노 카마타리가 성씨를 하사받아서 이제 후지와라노 카마타리가 됩니다. 여기서 후지와라노 카마타리 할 때 이 노자는요, 뭐뭐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지와라 가문의 카마타리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당분간 성씨 뒤에 노자가 붙으면 그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지와라노 카마타리가 후지와라 성씨의 이제 시조가 된 겁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이 이후 일본을 주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귀족 가문이 돼요. 이 후지와라노 카마타리의 차남 후지와라노 후이토 때 후지와라 가문이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이 후지와라노 후이토가요, 자기의 딸을 덴노에게 시집 보내요. 그래서 외척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지와라노 후이토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후지와라노 후이토 때 일본이 한번 천도를 합니다. 그 천도한 곳이 나라라는 곳이에요. 710년에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나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694년에 아스카에서 후지와라교라는 곳으로 수도를 한번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15년 정도 있다가 710년 나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약 80년 정도 있으면서 오래 있게 되는데 그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옮길 당시에 덴노는 겐메이 덴노였고요. 옮기고 나서 후지와라노 후이토가 자기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요. 그리고 일본의 율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율령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죠. 이 나라로 옮기면서요, 거기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자로는 평성경이라고 그 지역을 표기를 하는데 일본말로 헤이조교라고 부릅니다. 이 교가 서울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조교라고 부르는데 당나라 장안성,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가운데 크게 주작대로를 뚫고 양쪽에 이렇게 계획도시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헤이조교였습니다. 헤이조교의 동쪽에는요, 도다이사라는 큰 절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 도다이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고요. 도다이사 대불전은 아주 큰 목조 건물이고 그 안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대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절도 만들었고 이 나라의 수도를 삼고 있는 80여 년 동안 일본의 문화도 많이 발전을 해요. 역사책들도 만들어지는데요.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이런 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은 역사책이라고 하지만 신화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본 신화를 담은 그런 책들을 막 써놓은 이유가 이 일본 신화와 일본 덴노 가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덴노의 신성성을 좀 부각시키려는, 권위를 좀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도 담겨 있는 책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 일본 시가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문집, 만엽집이라는 것도 편찬이 돼서 이후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견당사, 견신라사라는 사신을 신라와 당나라에 파견을 했어요. 나라 시대에. 특히 견당사들이 당나라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 시대의 일본이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크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맞고요. 자, 이렇게 나라 시대가 문화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치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 가문, 후지와라 가문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덴노 가문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지와라노 나카마로라는 인물, 이 인물은 후지와라노 후이토의 손자인데요. 이 인물이 또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정을 장악하고 국가를 좌지우지했었습니다. 태정 대신에 지위에 올라서 국가 권력을 딱 장악했었는데 그런데
이 황족들 덴노 세력이 불교를 정치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후 불교가 또 국가를 장악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고켄 덴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덴노가 46대 덴노인데, 그런데 덴노 자리를 내려놓고 상황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켄 덴노가 상황 자리에 고켄 상황으로 있을 때 도쿄라는 승려를 아주 총애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라는 승려가 막강한 권력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켄 상황이 복위를 합니다. 다시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고켄 덴노가 복위를 해서 48대 쇼토쿠 덴노가 된 다음엔 이 아까 말씀드린 승려, 도쿄라는 승려가 모든 전국을 장악하게 돼요. 태정 대신 선사라는 지위에 올라서 덴노와 딱 밀착이 돼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불교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켄 덴노, 이 쇼토쿠 덴노란 동일 인물이죠. 이 고켄 덴노, 쇼토쿠 덴노가 사망을 하게 되자 이 도쿄라는 승려가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덴노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그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게 770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784년이 되자 간무 덴노가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자, 나라 지역에서 헤이안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헤이안 지역은 지금의 교토 지역이 되겠는데, 자, 왜 옮기려고 하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상황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불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평성경 헤이족교에는 도다이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고 이 지역의 불교 세력이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무덴노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 시대에 도다이사 두고 그냥 가기로 한 겁니다. 헤이안 시대를 새롭게 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나라에 이미 예전부터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 대표적으로 후지와라 가문이 되겠죠. 이런 귀족 가문으로부터, 나라 지역의 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시 일본 정부는 에미시라는 세력을 정벌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에미시는요, 일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인데 당시 일본 정부는 에미시를 이민족시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섬나라 같지만 그 안에서도 기존 정부가 있고 이민족 취급받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에미시라는 세력인데 에미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 보급과 물자 보급이 조금 더 용이한 헤이안 지역으로 옮기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래서 784년에 헤이안으로 옮기기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794년에 공식적으로 덴노가 수도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794년이니까 완전 8세기 말이죠. 이후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말까지 헤이안 시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헤이안 지역을 수도로 삼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가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자, 9세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9세기에는 중국에서 당나라가 쇠퇴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라 시대에는 원래 당나라의 견당사 파견에서 문물 많이 받아들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9세기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에서는 이 당나라 문화 받아들이는 게 중지가 되고요. 이후 헤이안 시대에는 자기 일본 문화를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생겼으니 이걸 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고유의 문자도 발달하고 친전조라는 일본의 고유 주택 양식도 발달하고 와카라는 일본의 고유 시가 형태도 발달하는 등 일본의 그 고유한 일본 세계 문화들이 발달하는 시절이 이 헤이안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 세력이 계속 강하거든요. 사실은 귀족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라에서 헤이안으로 옮겼었던 건데 여전히 귀족 세력들은 강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집니다. 헤이안 시대를 거치면서 9세기, 10세기에 더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사성제도라는 게 당시 있었습니다. 성씨를 귀족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일반 귀족한테 성씨를 주는 경우도 있고 황족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족을 신하의 반열로 내리면서 성씨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때 성씨를 받은 가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미나모토 가문이 있고요. 타이라 가문이 있습니다. 타이라라고도 쓰기도 하고 한글로 다이라라고 쓰기도 하는데 다이라랑 타이라랑 그 중간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라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이 있고 또 기존에 원래 셌던 후지와라 가문 등 이런 귀족 가문들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 귀족 가문들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미나모토, 그 다음에 다이라, 그 다음에 후지와라 가문만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가 길잖아요. 9세기, 10세기 쭉 가게 되는데 이 덴노가 항상 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덴노가 약할 때는 귀족들이 확 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귀족들이 자기의 땅을 야금야금 넓혔어요. 그래서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귀족의 장원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귀족 가문의 장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덴노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세금 걷는 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국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덴노는 약화되고 귀족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어진 자기의 영역을 관리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이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줄 무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족들 간에 또 경쟁도 있고 귀족들은 이 황족과도 경쟁을 해야 되죠. 이럴 때 귀족들이 직접 나가서 경쟁할 때 자기가 칼 들고 싸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대신 싸워줄 파이터들을 고용하는데 이게 바로 무사, 사무라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헤이안 시대를 거치면서 무사, 사무라이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의 덴노가 점점 약화되면 지방의 치안은 점점 또 나빠집니다. 지방의 치안이 나빠지자 귀족들은 자기를 경호하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무사들을 많이 거느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또 무사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무사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귀족에게 급여를 받고 칼을 쓰는 무사단, 무사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사들이 결국에는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0세기를 들어가면서는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는 인물이 또 권력을 확 잡아서 후지와라 가문의 힘을 또 확 키웠었던 적도 있고요. 이후에는 타이라 기요모리라는 인물이 또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이라 가문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데 타이라 기요모리 같은 경우는 덴노 가족과 권력을 딱 손잡고 이 일본 전국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라 기요모리는요, 도다이사를 불지르기도 하고 천도를 강행하기도 하는 등 막 했어요, 정치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귀족 세력들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그러다가 1159년에는요, 헤이시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당시 상황 세력과 덴노 세력의 충돌이었습니다. 상황은 은퇴한 전 덴노잖아요. 근데 현 덴노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은퇴한 고시라카 상황 세력과 현 덴노인 니조 덴노 사이의 충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이라 기요모리가 이걸 상황을 정리를 하겠죠. 다이라 기요모리는 현 덴노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다이라 기요모리가 이 헤이시의 난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나모토 가문을 짓밟게 됩니다. 미나모토노 요시토모라는 인물을 죽이게 되는데요. 자, 미나모토노 요시토모라는 인물 이때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본인은 죽었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3명이 있었는데 3형제 중에 세 번째 아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인데요.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요, 이후 가마쿠라 막부를 개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헤이시의 난으로 아버지를 잃을 때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당시 나이는 13살이었어요. 13살 나이로 유배를 갑니다. 자, 유배를 가서 찌질하게 살았죠. 목숨만 건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자, 13살짜리 유배 가서 살고 있는데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주변 무사 세력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삶을 유지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1180년이 됩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이제 30 초반의 건장한 성년이 되었죠.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때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1180년에 왜 군대를 일으키게 되냐면요, 당시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던 타이라 기요모리가 나에게 내 정권에 방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세력들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타이라 기요모리는 1181년에 죽을 건데 죽기 1년 전인 1180년에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래서 위협을 느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처가 세력인 호조 가문의 지원을 얻고 자기에게 협조적인 간토 지방 세력들을 귀합하여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다이라 가문과 싸워 나가게 되는데, 자,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군대를 일으키자 그의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 그리고 사촌 미나모토노 요시나카가
군대를 함께 일으켜서 타이라 가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스토리가 많지만 이때 미나모토 가문이 타이라 가문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또 하나의 위협이 되는 게 바로 그 사촌 미나모토노 요시나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미나모토노 요시나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최종 승자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되면서 이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권력이 바로 막부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부 정권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다음 시간에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이 막부를 첫 막부로 보고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가마쿠라라는 지역의 권력을 잡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인데요. 쇼군의 위치로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쇼군은 한자로는 장군이죠. 그런데 당시 덴노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막부 정치를 이해할 때 덴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덴노가 있는 거예요. 덴노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거고 권력을 장군, 쇼군이 장악하는 게 이제 막부 정치가 되겠습니다. 무사 정치인 거죠. 그런데 이 무사 정권의 첫 시작이 우리가 이 가마쿠라 막부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타이라 가문의 정권을 무가 정치의 시초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우리가 막부 정치 그러면 첫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로 보는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 지역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설립한 무사 정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1185년을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1192년을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냐면은요. 가마쿠라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권을 딱 갖춘 것이 1185년입니다. 그런데 덴노로부터 정의 대장군이 한자로 대장군이고 일본말로 나이쇼군인데 이 나이쇼군의 직함을 얻는 것이 1192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부 정치 그러면 쇼군의 주도, 쇼군의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대장군, 다이쇼군의 명칭을 얻은 그 시점 1192년을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을 성립한 그 시기 1185년을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는 1185년을 좀 많이 쓰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1185년을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대장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군은 뭔지 아실 테고 정의가요. 이가 오랑캐 이예요. 그래서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미시라는 세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민족 취급했었던 그 에미시를 정벌할 대장군. 그래서 정의대장군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정의대장군이라는 것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처음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헤이안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그런 직함인데 이 대장군 다이쇼군이라는 게 헤이안 시대에 형성이 됐고 이 다이쇼군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건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가마쿠라 막부의 이야기부터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